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억지로 화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존감을 지키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관계의 단절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당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은 당신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또 어떤 이들은 의도적인 행동과 지속적인 무시로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존재 가치를 부정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화를 피하기 위해 상처를 준 사람과 억지로 화해를 시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의 평화와 자존감,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시도가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과 억지로 화해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당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단단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비난이나 공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쉽게 상처받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작은 바람에도 크게 흔들리며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특히 사회에는 자존감 뱀파이어라고 불리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마치 뱀파이어가 피를 빨아먹듯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자존감을 교묘하게 갉아먹으며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들은 종종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와 같은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당신을 가스라이팅하려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부정적인 감정과 깊은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말과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감당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상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받은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파하면 부모가 위로하듯이 당신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을 당신 스스로 위로하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이러한 치유 과정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기나 메모장에 당신이 느꼈던 감정들, 분노, 슬픔, 배신감 등을 솔직하게 적어내려가 보십시오. 감정을 글로 풀어내다 보면 복잡하게 얽혔던 생각들이 점차 정리되고 겉으로는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배출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강력한 과정이 됩니다. 글쓰기를 통해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상처의 근원을 파악하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아가려 했습니다. 사회가 정한 기준,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며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감정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타인 중심적인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삶의 주체로 세우는 관점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며 자신의 내면에 깊이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불신감을 없애고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며 그 어떤 외부의 평가나 조건에 의해 당신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완벽하며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과거를 깊이 들여다보면 대부분 크고 작은 상처들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상처들은 제대로 치유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현재의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형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시험 성적 때문에 부모님께 심하게 혼나고 비난받았던 경험은 나는 성적을 잘 받아야만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은 나는 혼자 남겨질 거야.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와 같은 자기 비하적인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신념은 현재의 당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도 불필요한 불안감과 두려움, 회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를 반복해서 선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현재의 자신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용기 있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며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현재의 우리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당신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당신은 상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치유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실천 방법은 당신의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항상 실패만 하는 것 같아와 같은 자기 비난적인 생각은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적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치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부정적인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건강한 생각으로 대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타인이 당신의 개인적인 경계에 침범하는 것을 막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자아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다. 이것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말이다와 같은 자신만의 기준을 확고하게 세우고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당신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는 것은 당신의 정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셋째, 현대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SNS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SNS 속에서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모습이나 긍정적인 면만을 보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SNS 속의 이미지는 대부분 편집되고 과장된 부분이며 타인의 행복한 순간만을 선별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삶과 당신의 삶을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당신의 태도입니다.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고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과 억지로 화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내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갉아먹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관계에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며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짐이 될 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결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처는 심리적인 기술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충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코칭을 통해 당신은 상처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상처는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취해야 할 태도는 명확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첫째, 그들에게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그런 말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당신의 행동은 나에게 큰 불쾌감을 주었다와 같이 당신의 감정과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당신에게 발생한 결과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이 당신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인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당신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사과하고 앞으로 행동을 개선하려는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이는지, 아니면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오히려 당신을 과민하게 몰아붙이며 비난하는지 말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은 그들의 진정한 인격과 관계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셋째, 상대방의 진정한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당신을 더욱 힘들게 한다면 관계에 명확한 거리를 두십시오. 이는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정당하고 필요한 행동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을 아프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묵묵히 참아내야 할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는 당신의 삶을 좀먹을 뿐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때로는 관계를 놓아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위해 독이 되는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은 결코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하고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며 상처 주는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오직 당신 자신임을 명심하십시오. 다른 누구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당신의 행복은 당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어떤 타인의 평가나 행동으로도 결코 훼손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귀하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자존감을 지키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